자, 일단 173번 볼까요? 자, 활용 문제인데 어떤 자동차는 구입한 해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가격이 10%씩 떨어진대요. 많이 떨어지는데? 1년마다 10%면? 자, 이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의 가격이 3천만 원이었는데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구입한 해로부터 최소 몇 년 후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이런 거야. 처음 구입했을 때 가격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0%가 떨어진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90%만 남는다는 얘기니까 한 해, 그러니까 1년 후면 계산하지 말고 3천만 곱하기 0.9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또 2년 후면 3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9의 제곱 형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딱 n년 후라고 하자. n년 후가 되면 3천만 원에 곱하기 0.9의 n제곱이 딱 떨어지겠죠? 근데 걔가 뭐라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대. 얘가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대요. 이렇게. 여기 되는 몇 년 후냐? 최소 몇 년 후냐? 이렇게 물었어요. 해보죠. 여기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0.9의 n제곱이 나누면 6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자고요. 거기 밑에 보면 뭐 로그 2랑 로그 3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만 잘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긴 n에 로그 0.9가 될 거고 부등호는 아직 안 바뀌었죠? 여기도 로그 6분의 1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계산 이렇게 하면 되죠. 2의 로그 3 빼기 1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연산을 연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괜찮아?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거기 있는 숫자 넣읍시다. 로그 3이 0.48이니까 얘가 n하고 0.96 빼기 1일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0.78 이렇게 되죠. 0.3이랑 0.48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04n이고 마이너스 0.78이니까 n이 자 4분의 이렇게 되면 나누면 19.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년 후부터? 20년 후부터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돼요? 괜찮을까? 너 자꾸 약속 안 지킬래? 네가 한 약속이잖아. 내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 왜? 일찍 온다며 네가. 뭐라고? 되게 당당하다. 자, 그 다음에는 180번 보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마 그래프가 제일 까다롭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데 푸는 방법을 한번 익히고 나면 괜찮거든요. 자, 여기 y는 k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a 뭔지 모르는데 얘는 하나 알아요. 이렇게 1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 y는 3의 x제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얘가 뭐냐면 y는 a의 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얘가 y는 b의 x제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점이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여기가 c다, 여기가 d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BC의 길이가 3의 AB고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2의 BC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B제곱분의 B가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A가 더 크겠죠? 당연히 A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K란 말이야. 어떻게 구해? 뭐 여기가 0인 건 알지? A. 여쪽표가 0인 건 알고요. 자, 떨어뜨려 볼게요. 이거 질문이야. 여기가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로그를 사용하셔야죠. 여기다가 뭘 넣어서 K가 나왔냐니까 여기가 로그 3의 K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기 뭘까? 로그 A의 K. 여기는요? 로그 B의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조금 더 계산이 더 어렵긴 하거든요.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AB의 길이는 0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그냥 얘가 로그 A의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뺐죠? 그럼 얘가 로그 3의 K 빼기 로그 A의 K가 되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로그 B의 K에서 로그 3의 K를 빼면 되죠. 이렇게. 요 얘기거든요. 다시. 여기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먼저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부터 확인하시고. 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 A, B, C가 있으니까 P하고 Q하고 R이라고 써서 계산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라서. 될까요? 자, 여기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밑변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봐봐. 요게 3의 AB라면서요? 그죠? 그리고 여기 3의 AB 하면 3개의 로그 A의 K를 쓰세요. 이렇게. 괜찮죠? 3의 AB. 그럼 자, 여기가 어려울 텐데 얘가 4의 로그 A의 K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A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안 될까요? 카메라가 잘린 것 같은데. 아, 잘렸네. 아니,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물어보는 거잖아. 지울게요, 일단. 다시. 아니면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걸 밑으로 내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렇게 풀겠다고. 4분의 1의 로그 3의 K가 로그 A의 K죠. 이렇게. 그렇죠? 얘가 밑으로 가잖아. 요 밑으로. 이 밑에 있는 건 밑의 지수로 가잖아. 그렇지? 로그 3의 4제곱의 K가 로그 A의 K가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같으냐. 여기서 우리는 A가 3의 4제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또 합시다. 여기다가 BC의 2배래요. BC의 2배래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잘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얘가 여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3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 3이 있잖아요. 3을 A로 바꾸셔도 되는데 그냥 3을 두고서 한번 해보자고요. 3을 두고. CD가 2의 BC니까 요걸 두고. 그러면 요걸 쓸 건데 잘 봐요. 이렇게 써있죠 지금.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얼마야? BC의 길이가 여기에 4분의 3의 로그 3의 K가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2배니까 여기가 2분의 3의 로그 3의 K라고 쓰자고 이렇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괜찮을까요? 너무 어려워? 그나마 이게 쉬운 방법이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로그 B의 K가 얘가 넘어오면 2분의 5의 로그 3의 K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많이 어려워? 자, 다시. 여기 같다라는 걸 알아서 얘가 읽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 A 자리, 로그 A의 K 자리를 얘로 바꿔서 여기다 넣었어. 그럼 이거잖아. 근데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2배 하면 이게 되겠죠. 넘기면 이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도 B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B가 3의 5분의 2제곱인 게 보이세요? 이 보이면 다행히 또 안 보일 거야. 자, 지우고 5를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5분의 1의 로그 B의 K가 2분의 1의 로그 3의 K가 되죠. 여기가 로그 B의 5제곱의 K가 로그 3의 제곱의 K가 되기 때문에 B의 5제곱이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여기서 힘들면 다 뒤집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이 상태로 푼 건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뒤집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로그 K의 3분의 1은 로그 K의 A분의 4라고 쓰세요. 그럼 바로 답 나와요. 그죠? 대각선 곱한 게 같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가. 로그 K의 B분의 1은 여기 숫자는 그냥 둬야지. 2의 로그 K의 3분의 5다. 이렇게 풀어도 나와요, 바로. 저게 편하면. 선생님은 이제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거기 B의 5제곱 왜 한지 알겠지? B의 5제곱. 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그래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두 가지죠. 그래프 읽는 연습. 하나는 뭐? 로그 계산. 로그 계산. 자, 그 다음에 181번 보죠. 거기 다 몰려있는데? 181, 183? 아니다, 184? 오케이. 181 보죠. 얘도 비슷해요, 얘랑.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삼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형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y는 8의 x제곱의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a와 y는 b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그 다음에 y는 4의 x제곱, 요거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직선이 있고 그 위에 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y는 b, y는 a. a가 더 크죠? 근데 이제 8x제곱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얘가 y는 8x제곱.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원래는 엄청나게 경사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선생님. 여기가 d고요. 여기가 c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삼각형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b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2예요. 직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선을 내렸죠. 이렇게 밑으로. F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A, B, E의 넓이가 20이면 그러니까 얘 넓이가 20이면 얘가 20이면 얘는 얼마야? 라고 물은 거예요. 될까요? 두 얘기입니다. 그럼 5만 구하면 돼요. 솔직히. 그냥 딱 생각해봐. 5만 구하면 돼. 높이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만 구하면 돼요. 저게 몇 변지만 구하면 돼요. 맞나요? 좋아요. 해봅시다. 자, 우리 방금 했어요. 여기가 A래. 여기가 B래. 그치? 여기가 뭐야? 로그 8의 A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는요? 로그 8의 B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여기는요? 로그 4의 A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로그 4의 나 거꾸로 썼지 지금. 이런 A가 더 위쪽인데 다 반대다. 다시 여기가 A고 여기가 B네요.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생각보다 간단하다니까. 잘 봐. 자, 2분의 1의 저 삼각형 A, B, E의 넓이는 2분의 1에 자, 여기에다가 요거만 하면 돼요. 높이를 그냥 똑같이 적을게요. B-A고요. 곱하기 얘에서 얘 빼면 되죠. 이렇게. 로그 8의 A 빼기 로그 8의 B 이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각형 CDF는 2분의 1 하시고 높이는 똑같이 B-A 여기까지 똑같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 4의 A에서 로그 4의 B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돼요? 왜 멍 때리고 있는가? 얘가 20이란 말이야. 그러면 맞잖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몇 벤지만 구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 똑같으니까 앞에가. 자, 정리만 해볼게. 많이 졸려?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어떻게 쓰냐면 3분의 1에 로그 2의 B분의 A라고 쓰자고요. 얘는. 맞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밑으로 보낸 거야. 그럼 얘 뭐게? 아니 2분의 1에 로그 2의 B분의 A야. 몇 배니? 2분의 3배 아니에요? 30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184로 갈까요? 그치?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진짜 이런 게. 네,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저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정도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뭐 나왔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184번) 보시죠. 자, y는 k의 3의 x제곱이 k가 0보다 크고 작대요. 숫자가 앞에 곱해진 거야. 그래프가 부함수 y는 마이너스 3x 내려가는 거. 그쵸? 대칭이란 얘기인데 어떤 점에 대해서.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8과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고 했어요. 근데 p랑 q의 x좌표의 비가 1대1이에요. 거기 되게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 지금. 그쵸? 그럴 때 35k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요것도 잘 생각하면 돼요. 자, 봅시다. 이거 일단은 우리가 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프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조금 크게 이렇게 가는 얘가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대신에 k가 여기 요 범위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가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일 거야. 미안하지만 여기가 k일 거고 이렇게. 맞죠? 이런 얘기죠. 여기 만나는 데가 p라고. 여기가 p. 여기가 p. p의 x제곱표. x좌표 p.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희한한 애가 하나 또 지나갈 거야. 뭐라고?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지나간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지나간대. 이렇게. 얘가 뭐냐면 얘가 y는 뭐라고 적혀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4가 있잖아.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8이야.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제 얘는 점근선이 이 위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8이라고. 괜찮아요? 그 얘기야. 신경 쓰지 마. 여기가 이제 p고 여기가 q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 좌표가 뭐야? x의 q라고. 괜찮아? 근데 그거의 x좌표의 b가 1대1이잖아.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좌표를 내가 여기를 a라고 해. 그럼 여기가 2a라고. 여기 a 없지? 2a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자 천천히 이 좌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거는 그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얘랑 만난 거야. 즉 여기 P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야. K 곱하기 3의 X제곱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구한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그이 뭐라고? X가 A라고. 그래서 저거 이렇게 K 곱하기 3의 A제곱은 3의 마이너스 A제곱. 따라서 K라는 애가 3의 마이너스 2a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q를 구하자. q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 거야? 얘네들이 만난대잖아. 얘네 둘이. 맞죠? 얘랑 만났는데. 써! 또 여기다가. 그러면 k 곱하기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4의 3의 x제곱 플러스 8이 맞는다고. 근데 여기에 그는 뭐야? 2a라고. 잘 따라오셨죠? 오케이. PQ랑 만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도 풀어볼까? 여기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K 곱하기 3의 너 2a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제곱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될까? 여기서 K를 없앨 수 있잖아. 어떻게? K가 이거래.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얘 1이 돼. 맞지? 다시. 여기다 넣어. 이렇게. 그럼 얘랑 곱하면 올라 1이 된다니까? 1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제곱 플러스 8이라고. 이게 넘겨.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제곱. 따라서 3의 2a제곱은 뭐야? 4분의 7이야. 우리 k 구하는 게 목적 아니야? 얘 k분의 1이라며, 얘가.
따라서 K는 7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이 20이겠네요. 35K니까. 괜찮아? 카메라에 들어갔어? 왜 다들 이 시간만 되면 졸리는 건데? 뭐 하다가 오시길래? 자, 189번 볼까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가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형태예요. 근데 얘가 x가 2일 때 최소값 9를 갖는데요. 그럴 때 a랑 b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치환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잘 봐. 저거를 치환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요? 네. 2의 x제곱을 t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돼. y는 t제곱에 마이너스 2의 a제곱 곱하기 t 플러스 b가 되죠. 이렇게. 괜찮나요? 근데 저거를 꼭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x에다 2를 넣었다는 건 이때가 최소라는 건 여기를 적용. 자, 얘가 0보다 크다고 했다 분명히. 여기를 적용하면 t가 4일 때 최소값 9를 갖는다라는 거랑 같죠. 맞아요? 이해했어? 다시. t가 2일 때 최소니까 t를 여기다 2를 넣으면 t가 4일 때 최소값 9를 갖는다는 건 같다고.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y는 t-4의 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이거 풀어. t제곱 마이너스 8t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2의 a제곱이 8이고 b가 25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3, b는 25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치환한 것만 조심하면 돼요. 치환한 것만. 자, 190번 볼까요? 자, 정의역이 요범이야. 요범인 함수가 있는데 y는 2의 x제곱에 빼기 루트 2의 x 플러스 2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x는 a에서 최소값 알파를 갖고, 자, a랑 알파 헷갈리면 안 돼요. x는 b에서 최대값 베타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알파에서 a 빼고 베타에서 b 빼고 이런 형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쓸게요. 잘 봐. 다시 쓰면 요거 제곱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써도 될까요? 눈 뜨고 돼요? 여기 전체를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치환할 거예요. 얘를 t로 치환. 얘가 양수. 이렇게.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자, 해볼게.
범위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그래프를 어차피 그려봤자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근데 여기 잘 봐.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범위로. x가 저렇게 되면 2분의 x도 요렇게 되죠. 그럼 2의 2분의 x인 t의 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대충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2차 함수야. t가 0보다 커. 여기가 t가 1일 때야. 1, 2. 그러면 0이니까 0일 때는 지우세요. 이쪽은. 없는 거야. 이렇게. 0일 때는. 근데 상관없지. 자, 어차피 범위가 적게 되는 거니까 여기 4분의 1, 4분의 1부터 t가 4까지 자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끝났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얘들아. 잘 들어. 최소값은 2가 맞아요. 여기 때문에. 근데 그때 x값이 얼마야? 이때는 t가 1일 때라며.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a일 때라는 거야. 자, t가 1일 때래. 여기가 1일 때래.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0이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x는 0이라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얘가 답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지. 4는 얼마야? 10일인가요? 최대는 10일이에요. 언제? t가 4일 때.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자, t가 4래. t가 4래. 여기야. 여기야. 그럼 x도 4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구했어요. 자, 얘가 a. 얘가 알파. 얘가 b. 얘가 베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치환에서. 치환에서 푸는 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센 문제를 조금 더 푸시면 됩니다. 자, 거기 몇 개만 더 보고 오십시다. 니네가 질문 안 한 것들 중에. (204번) 한번 볼까요? 안 푼 것 중에 어려운 건 몇 개 풀자. 어차피 안 풀 거면 쌤이 푸는 게 낫겠죠. 그리는 동안에 한번 해봐. 생각보다 쉬워. 근데 이제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작정 평행이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봐봐. 보세요. 여기. 선생님 쉽지 않나요?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쵸? 말은 쉬워요. 근데 저게 딱 정확하게 저기에 붙는다라는 보장이 혹시 있어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봐. 여기는 0,0을 지나죠. 여기. 그쵸? 맞나요? 오케이. 근데 여기 기울기가 -2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평행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맞아요? X자리에 X-2가 들어서 얘 빼기 4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잘 봐. 그럼 이걸 확인하라는 거야. 아,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2가 맞네. 이걸 확인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점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여기 넓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잘라요. 이렇게 딱. 이 노란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붙이자고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눈치를 채야지. 뭘 눈치채야지? 다시. 선생님이 지금 뭐라 했어요? 4 내려왔고 2 옆으로 갔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를 보세요. 얘네들은 어떻게 한 거야? 여기가 4죠. 보여요?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여기서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그럼 끝났잖아, 얘들아. 잘 봐. 요 길이가 4야. 그치? 요 길이도 4겠지. 똑같이 이동했으니까.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4예요. 그럼 넓이 16이잖아요. 끝. 이거 그냥 풀면 끝나요. 뭐만 확인하라고? 아, 평행이동했네. -4, -2. 기울기 -2 맞네. 이렇게 가라고요. 이해했어요? 저게 틀리면 안 맞아요. 다른 방법을 푸셔야 돼요. 평행이동한 거라고. 여기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이 X축으로 Y축으로 -4만큼, X축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요.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곡선의 모양과 여기 곡선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걸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 돼요. 우리 지금 평사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얘네들 관계가 여기가 4만큼 멀어져 있고 높이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넓이가 16이 바로 나온다고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저거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꼭 써먹으세요. 저거랑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와요. 잘 때 아니고 207번 볼까요? 딱 몇 개만 더 풀게. 내가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쓰는 거.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셔야 됩니다.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들어봐. 자, 그림은 함수 로그 2의 x-a 플러스 b랑 역함수 fx가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봐봐, 아무것도 안 줬어. 밑이 2라는 거밖에. 1,0 지나가는 거밖에 안 줬어요. 근데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거고요.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1,0이라고 했을 때 ABC의 넓이가 2 루트 3이래요. 상수 AB에 대해서 A, B의 값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거 그냥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봐봐. 왜? AB를 안 줬으니까. 자, 선생님이라면 거기다가 Y는 X부터 이렇게 그을 거예요. Y는 X.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로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얘가 Y는 로그 2의 x-a 플러스 b이고요. 요거의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었어요. 돼요? 이 넓이가 얼마라고?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질문. 자, 거기 C가 1,0이면 D도 0,1이겠죠. Y는 X에서 Z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예요. CD의 길이가 루트 2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요 길이만 구하면 되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나와 있잖아. 자, 여기를 H라고 할게. H. 이렇게. 돼요? 조금만 집중해봐.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럼 자, 넓이 2분의 3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죠. 2분의 1 하고요. 밑변이 여기 내가 H라고 할게. 여기 수산대인데 뭐 M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CD의 길이 루트 2에다가 여기 교점을 A라고 했죠. 지금 여기를. 그렇죠? 맞아? 여기가 B구나. 미안요. 10이래요. 이렇게. 그럼 얘가 AH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AH 길이 얼마예요? 요건가요? 다시 얘기하면 네. 요건가요? 이렇게? 괜찮아요? 얘들아 잘 봐. 따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점이 A, A가 있어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A죠. 괜찮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P, P라고 놓을게요. 그럼 5A의 길이가 얼마예요? 5A의 길이는 루트 2P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얼마를 뺐냐면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일 거란 말이에요. 반띵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그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AH는 루트 2P에서 2분의 루트 2를 뺀 건데 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루트 2P가 넘기면 2인가요? 2 루트 2인가요? 이렇게 되죠. P가 2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몰래 잡았어 근데. 아무튼 내가 그림 잘못 그린 건데 그럼 여기에 2,2예요.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 다 했다고. 자, 이 그래프가 무슨 점을 지나냐면 0 넣으면 1이래요. 얘가 0,1도 지나고 2,2도 지나는데 이거 계산하자고요 이제. 넓이로 계산한 거니까. 자, 그래서 1은 로그 2에 0 넣었으니까 A가 저쪽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긴 한데 A가 음수겠죠.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요? 2는요? 2 로그 2에 여기가 2 마이너스 2에 플러스 B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빼세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그러면 1은 로그 2에 뭐하냐? A분의 A-2가 되는 거죠. 얘를 얘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 A분의 A-2가 2여야 돼요. 그래 여기에 1이 나오지. 계산 잘하고 있어요? 얘에서 얘를 뺐다고, 얘에서 얘를 뺐다고, B를 없앴다고 지금. 얘에서 얘를 빼니까 나눴잖아. 마이너스 한 거야. 그럼 A-2가 2A가 되고 따라서 A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니까 B가 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하고 했네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니네도 요거. 지수 방정식도 안 풀고 막 이럴 거야? 로그 방정식도 안 풀고 부등식도 안 풀고 이러실 거예요? 선생님이 몇 개 풀어준 거 빼고는 뭐 거의 다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자, 211번 볼까요? 차라리 함수 쪽을 많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해. 한 두 개만? 네, 두 개만 더 풀자.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 아니, 이렇게 수원들을 이렇게 닦아먹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겨울방학 때 어떻게 얼마나 빡시게 하려고? 211 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니네한테 이게 되게 어려워. A 제곱이 B고요. 이렇게 A가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자, 몸 비비꼬지 마시고. 자, A는 로그 A, B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로그 A의 B의 여기 제곱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C가 로그 A에다가 로그 A의 B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A, B는 실수이다 라는 건데 당연한 게 있잖아요. 뭐가 당연하냐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당연하게. 근데 얘들아, 제곱보다 A가 크려면 무조건 A가 1보다 커야 돼요.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제곱한 게 더 작아요. 더 커요. 2분의 1이면 4분의 1이잖아. 그렇잖아. 반대구나. 거꾸로 설명 안 보내, 지금. 미안요. 요게 A제곱이 A보다 크려면 거꾸로 설명해서 선생님. A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설명했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괜찮죠? 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 A를 전부 취해. 여기 빼고. 그럼 여기는 로그 A의 A. 그 다음에 로그 A의 B. 그 다음에 로그 A의 A. 근데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부등호 싹 다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로그 A의 1이 나오죠. 요거 조심. 그럼 결론을 쓰면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는 2야. 여기는 로그 A의 B고 여기는 1이야.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A랑 B는 어떻게 풀어요? A랑 B의 비교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 어떻게 비교할 거냐? 저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래프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다시 보세요. 로그 A의 B는 2보다 커요. 그럼 제곱하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겠지. 근데 2배 해봤자 2보다 크고 4보다 작기 때문에 뭐가 더 큰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빼봐야죠. 이렇게. 로그 A의 B의 제곱에서 로그 A의 B의 2를 뺄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셔요. 그럼 잘 봐요.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면 t 제곱 빼기 2t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가 t-1의 제곱 빼기 1이거든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t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그려줘요.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0일 때 0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요. 일단 0을 0. 이렇게 그려줘요. 괜찮아요?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줘요. 이 그래프가. 요 식 자체가. 근데 잘 봐. 여기가 2거든. 여기가 0이고.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 1부터 2까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존재해요. 이렇게. 그럼 얘 0보다 작죠. 이 범위에서는. 여기 뒷가 어렵잖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뭐가 더 커요? B가 더 큰 거예요. A보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푼 거야. 되게 많이 틀려와요, 저거.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내가 지금 여기 t로 치환해서 t제곱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부터 2까지 t 그래프를 잘랐단 말이야. 근데 다 분수에 있잖아. 이거 뭐 자른 거라고.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저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되셨나요? 그 다음에 C는요? C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잘 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 1 로그 A의 B가 2 이렇게 써있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한 번 더 칠해요. 로그 A의 B를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로그 A의 2보다 얘가 커요. 반대가 된다니까? 얘가 로그 A의 1보다 작죠. 얘가 얼마야? 얘 0이야 얘들아. 얘 0보다 작아져요. 왜? 때문에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C가 제일 작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시험 문제 나오잖아 저게. 이렇게 못 풀 것 같아. 그럼 숫자를 때려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답 나와요 그럼. 방법이 없어 저거밖에.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숫자 때려 넣어서 풀어 그냥. 알겠죠? 어쩌나 내가 2분의 1이면 저 범위 맞고 저 중간에 3분의 1밖에 없잖아. 다 때려 넣어버려 그냥. 진짜로. 그럼 돼. 나와. 해봐. 됐죠? 계산이 조금 더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저게 눈에 보기에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꼭 해보시고. 니네가 또 어려워할 만한 게 뭘까? 이거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하자. 223. 나머지는 뭐 나중에 연습해도 되는 거니까 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6인 지울게요. 뭐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해했다 생각하시고 하고 지울게요. 자, 223. 내가 이걸 왜 푸냐면 올해도 2학년들이 시험 볼 때 얘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고요. 그 다음에 매번 힘들어 하고요.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방정식인데? 그쵸. 그래프를 풀어야 됩니다. 보세요. 2에 x-2 플러스 6의 절대값 마이너스구나. k가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정수 k의 개수는 입니다. 그럼 뭘 하냐면 이거 너네 풀 수 있어? 풀어. 어떻게 풀 거야 싶은데 k가 뭔 줄 알고 못 풀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그려야 됩니다. 이걸 그리기 위해서 얘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충 그려도 돼요. 자, 저거 어떻게 그리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정근선만 잘 그리면 돼.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밀려석이었는데 x축으로 이만큼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다가 내가 정근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죠. 이렇게. 괜찮죠? 여기 값이 좀 애매하긴 한데 몰라도 돼. 괜찮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절대값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릴 때 점근선도 같이 올리세요. 이렇게 6이라고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게 y는 이 녀석입니다. 빨간색.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자, 얘의 방정식을 푼다는 건 이 그래프랑 y는 k의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 얘가 y는 k면 어떻게 돼? 교점이 몇 개야? 2개야. 질문 다시 봐. 오직 한 개의 실감만 갖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정수 k의 개수. 아,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 여기 하나잖아. 여기가 y의 k는 하나잖아. 그럼 k는 뭐야? 6 돼, 안 돼? 되지.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네. 정근선이니까. 6,
7, 8, 9, 10이야. 그럼 답이 5개야? 정수라고 했잖아. 얘가 하나 더 있지. 0 포함 이렇게 6개. 이렇게 되는 거지. 10 이하 아니야? 아, 작은 거야? 이런 5개.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요 문제를 하나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풀릴 게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안 푸네. 이럴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삼각함수입니다.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삼각비는 좀 작은 개념이고요. 고등학교 때 쓰는 건 좀 큰 개념이죠.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예요. 삼각비가 뭔지는 알잖아.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잡거든요. A, B, C라고. 그렇죠? 그래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잡아요. 여기를 A, 높이, 밑변, 빗변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삼각비라는 건 사인 세타 값이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C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이게 사인, 탄젠트 이런 뜻인데 그래서 밑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내가 삼각형을 이 닮은 형태로 줄였다고 해보죠.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닮음이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도 이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게 삼각비예요. 맞아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건 다 알고 있지. 뭐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 코사인 이 값들은 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겠죠. 설마 하니,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이 각은 보통 우리가 그때까지는 한 90도를 넘지 않았어요. 0도부터 요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여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30도, 45도, 60도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각이 커질 거야. 360도 한 바퀴 돌 거고 한 바퀴 돌고 또 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반각이라는 형태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아니라 일반각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동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경이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각을 하나 그릴 때 여기 직선이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서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내 눈 높이 이게 시초선이에요. 근데 동경이면 누군가를 바라보겠죠? 위로 올려다보겠죠? 이렇게 올려다볼 거예요. 그럼 얘가 동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동경을 나타내는 이 각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0도야 이렇게. 근데 이제 30도로만 쓰진 않겠다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즉 360도에다가 30도를 더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 내가 뒤집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360도에서 반대로 간 다음에 30도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쓸게. 그래서 뭐요?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거죠. 저게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각하고 이렇게 쓰일 거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알파다라는 거죠. 아직 호두법은 시작도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초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각이 이렇게 계속 돌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각이 커진다는 거죠. 반대로 돌기도 하고요. 이렇게. 근데 동경이 만약에 제 1사분면에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래?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겠지? 그럼 1사분면 이렇게 돼요? 그럼 2사분면이면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이건 90도보다는 클 거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보단 작겠지?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3, 4분면이면 360도 곱하기 n보다는 n에 180도보다는 클 것이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270도보다는 작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4, 4분면이면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270도보다는 클 것이고 각이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역시 360보다 작을 거다. 이 각 어딘가에 포함이 되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고 하고 나타내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푼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일반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일반각이 이건데 일반각 말고 우리가 지금 이 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쓰는 요 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60분법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각을 나타내는 크기의 값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180이라는 숫자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30도다라는 건 실수를 나타내는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각의 크기. 이해되세요? 이걸 60분법이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10진법이라는 걸 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9 다음에 10으로 넘어가는 숫자를 쓴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60분법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죠. 화폐가 있기 전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돈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비교를 해야 돼요. 뭐 쌀 2가마니와 뭐 나무가 뭐 80개? 이게 같대. 약간 이런 식으로요. 비교를 해서 비율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쉬운 숫자들을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60이에요. 왜? 60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되게 많아요. 1, 2, 3, 4, 5, 6. 일단 1부터 6까지 나눠지죠. 그 다음에 10단위 나눠지고 12단위, 15단위, 20단위 나누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너네가 쓰고 있는 1시간이 60분인 거고 1분이 60분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원래는 360일로 계산을 했는데 자꾸 날짜가 안 맞더라. 그래서 365일도 안 맞잖아요. 눈달 끼고 막 이렇게 되면. 맞죠? 그렇게. 그게 지구의 공정과 자전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랑 달이랑 날짜랑 이게 전부 60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360, 365일, 달도 한 달에 30일 이렇게 나눈 것도 다 전부. 시간도 1시간, 1분 이런 것들이 다 60에 의해서 나눠진 거예요. 왜? 돈은 각에 대한 표현을 각을 나눈 거니까. 그래서 이게 60분법이란 말이에요. 얘는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쟤를 실수로 나타내고 싶어졌어요. 왜? 뭐 하려고? 그래프 그리려고. 이게 호드법이에요. 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부채꼴이 하나 있으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 여기는 아직 60분법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선생님이 알파도라고 하자고요.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럼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호의 길이. 전체 길이가 2파이 R인데 거기다가 피자만큼
각만큼 자르겠다는 거죠. 이게 호의 길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는요. 넓이도 마찬가지. 원래 전체 넓이가 이건데 그거를 이렇게 자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괜찮아요? 저게 니네가 중학교 때 했었던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 맞아요? 저렇게 보였죠? 여기서 사이의 관계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면 돼요. 자, 근데 호도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요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 즉 반지름이랑 똑같이 될 때를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쟤는 실수예요. 리얼 넘버라고요. 될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 따지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뭐 도로 따지면 알파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도가 1라디안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얘는 60분법 이제 구할 거예요. 1은 실수.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R이 2파이 R하고 곱하기 360도 분의 알파도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저기서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괜찮아? R을 약분해요. R을 약분하고 양변을 2파이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2파이 분의 1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360도 분의 알파부라고 쓰고 여기다가 내가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붙일게요. 왜? 실수니까요. 1은 실수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방금 1라디안을 알파도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같으면 얘네들이 같은 거죠.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360도와 같은 겁니다. 여기는 실수, 호도법, 여기는 60분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파이가 180도인 거죠. 솔직히 이거 하나만 알면 모든 각이 다 되죠. 오케이? 다 몇 명 빼고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던 뭐요? 삼각비를 저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세요? 오케이? 이 얘기예요. 이게 다야,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시작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저기 부채꼴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채꼴 여기를 선생님이 이거를 세타라고 하고 라디안으로 바꿀게요. 이제 호도법으로요. 그럼 이제 호의 길이 L은 전체의 원주에다가 360이 아니라 2파이분의 내가 세타만큼이니까 이게 R세타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에다가 호도법의 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와요. 넓이도요. 파이 R 제곱에다가 2파이분의 세타를 하면 이게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 2분의 1에다가 호도법의 각을 곱하면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얘를 접목시키면 여기 2분의 1의 RL 형태가 되죠. 그래서 호의 길이를 알고 반지름을 알면 넓이까지 구할 수 있다. 아니, 요거 많이 써먹어요. 책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73페이지 밑에.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자, 보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보통은 원래 30도인데 30도 말고 이제 어떻게 쓴다고요? 6분의 파이. 45도 말고 이제 어떻게 쓴다고요? 4분의 파이. 60도 말고 어떻게 쓴다고요? 3분의 파이. 90도까지 할까요? 90도가 이제 없는 녀석에 있어서 좀 그러긴 하지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옛날 걸로요.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자, 외우고 있지? 여기 2분의 1,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 반대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2, 2분의 1, 여기 3분의 루트 3, 여기 1,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1, 여기는 없지, 여긴 0. 아니지. 여기가 0, 여기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얘들아 나중에 여기 각 변환을 하긴 하겠지만 각을 바꿔서 가면서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뭐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면 2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계산할 때. 이게 뭐였더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뒤에 가면 그렇게 더 많은데 심지어 미적분 가면 미친듯이 쏟아 나올 텐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까지 해보죠. 얘기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목이 부러지겠다, 도현아. 고기가 부러지겠다. 자,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 정의를 하냐면, 보세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일반각도요. 일반각도요. 그러니까 그 동경에 대한 일반각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360도 곱하기 n의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것도 바꾸죠. 2n 파이 플러스 세타로 이렇게 바꿉니다. 일반각도. 저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삼각함수는 원 위에서 정의가 됩니다. 반지름이 r이고요. 요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형태의 패턴이죠. 그래서 각이 얘가 요거 이렇게 탁 움직여요. 이렇게 계속 돌 거예요. 그러면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좌표를 x, y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사인 값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삼각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부호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렇게 되고 요게 세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각이. 일반 각이라 했으니까 내가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의 좌표에서 x랑 y를 잡았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이사분면이니까요. 여기는 뿔뿔이니까 전부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제 1사분면이면 여기가 전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이렇게 돼 있죠. 괜찮아요? 전부 양수니까. 근데 만약에 제 2사분면으로 가잖아요. y가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음수니까요. 괜찮아요? 보고 있습니까? 이거 다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각이 이렇게 왔어. 이쪽으로 왔어. 이렇게 넘어서 이번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요게 세타야. 요게 세타야. 그럼 여기에 x, y가 있으면 이번엔 둘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부호가. 그죠? 그럼 여기도 제 3, 4분면으로 가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오케이. 마지막으로 4, 4분면에 왔어요. 이렇게 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세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x, y라고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럼 제 4, 4분면에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 외우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얼싸 않고 얼싸 탄고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저기에 그 부호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게 나중에 각변환할 때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삼각비, 즉 삼각함수 제 3개가 어떤 규칙이 있어요. 쟤네들끼리 공식.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호도법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 배워도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완벽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2학년 때 가서 시험 보기 전에 겨울방학 때 이게 마스터 안 되면 안 돼요. 겨울방학 내에 지수 로그 계산 끝, 삼각함수 계산 끝, 아예 그냥 끝내고 가셔야 돼요. 그게 끝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서슴없이 그냥 푸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시험 때 가서 계산하다 끝나요. 계산부터 끝나요. 그럼 또 너네가 그렇게 얘기해보잖아.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맨날 시간이 부족해. 뭐만 하면 시간이 부족해. 그 이유가 그거야. 계산이 느리다고. 계산이 빨라도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려우면. 그럼 계산이라도 빨라야 될 거 아니야. 계산이라도 빠르고 정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수로그에서 계산 공식 이게 되게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제대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시험을 잘 못 봐요. 내가 아무리 문제 잘 풀어도. 근데 이게 학년이 지나갈수록 더 그렇거든요. 나중에 3학년 되면 미적분도 그래요. 미적분은 심지어 잘 풀어. 근데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정말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다고, 선생님 제가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미적분 난 이해를 해요. 미적분 진짜 계산이 더럽거든. 나중에 얘네 해봐. 진짜 더러워. 풀다가 막 짜증날 정도로 더러워요. 갈수록 그렇게 된단 말이야. 수원이 그렇잖아. 수투는 안 그럴 것 같아? 수투도 더 그래요. 기본 문제는 괜찮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먼저 태클이 딱 걸리는 데가 수원의 지수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학함수. 근데 여기까지가 시험 폼이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폼이야. 상학함수 그래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면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한 상학함수까지. 그래프 들어가면 그래프까지. 이렇게란 말이에요. 그럼 다 계산이란 얘기예요. 진짜 어려운 거 몇 개 빼놓고는. 계산해서 망칠 수 있다고요. 선생님 저 어려운 문제 잘 풀어요. 근데 계산이 느려요. 점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기본 문제에서 계산이 빨라서 다 풀면 걔가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애보다. 장담할 수 있어 진짜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라고. 올 겨울방학 때 하지 말고 올 겨울방학 때는 유형을 익히세요. 그럼 얘 1학기 가서 내신 대비만 하면 돼. 진짜야. 내가 2학년 한두 번 하니. 자, 보세요. 자, 저기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이건 뻔하죠. 코사인 x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뭐랑 같다? 탄젠트 세타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중학교 때도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r분의 x 분의 r분의 y니까 x분의 y랑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치명적인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 뭐예요? 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이다라는 거죠. 자, 넣어볼게요. 얘가 뭐야? r 제곱분의 y 제곱. 얘가 r 제곱분의 x 제곱. r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원박이잖아요. 어느 점을 잡아도 r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왜 치명적이냐면 사인을 알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둘 다 알면 탄젠트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옛날처럼 다 플러스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어디에 있냐에 따라가 부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뭐 그것도 금방 해요. 자, 근데 얘가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변형. 쟤를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 잘 들어.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 얘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얘가 뭐라고? 저기 써있네. 탄젠트라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옵니다. 탄젠트 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얘가 코사인 제곱의 역수와 같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좀 덜 쓰긴 하지만 얘가 제일 많이 써.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나 코사인 하면 탄젠트 구할 수 있다고. 탄젠트 하면 코사인 구할 수 있다고. 다이렉트. 돼요? 이번엔 사인으로 나누세요.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역수분의 1이 사인 제곱의 역수분의 1이다라는 거죠. 이 공식 두 개가 요거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것도 그냥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어 이거보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1을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풀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1-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다가 제 집어넣으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잘 못해낸다고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야.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자기가 그래프까지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여기까지만 푸셔도 돼요. 그래서 고정이는 뭐 지금 스텝 1 같은 경우는 297번까지만 풀면 되죠. 스텝 1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꼴 구하고 호의 길이 구하고 이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뭐 정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건 다 쉬워요. 지금 선생님이 한 거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7까지 풀면 되고 스텝 2도요. 스텝 2도 350번까지만 풀면 돼요.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몇 개.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쌤을 가져다 줄 테니까 푸시고요. 여기서는 기본 유형은 뭐 풀만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풀어보고 안 되시는 건 선생님이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너무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이 쌤 줄 테니까 쌤 풀고 쌤에서 유형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해줄 테니까. 됐죠? 잠깐만 보고 있어봐. 선생님 프린트만 해서 올게.